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1편에 이어서 달려갑니다. 하여튼 젠슨 황이 아주 막 그 기대감을 끌어올려줬습니다. 삼성에 대한 기대감. 뭐 HBM 테스트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 또 삼성 주가가 또 들썩들썩 하는 거야.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엔비디아가 초창기 때는 그렇게 막 썩 별 볼 일 없는 기업이었어요. 삼성보다도 한참 아래에 있는 기업이 있는데 시대가 변하고 이 AI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 확실하게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네요. 하지만 영원한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이 AI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2의 엔비디가 나오면은 또 주가는 꺾일 수밖에 없겠죠. 과연 오래 갈까요, 엔비디아? 하여튼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대세긴 대세인데 나중에 또 새로운 또 기업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 나오면은 또 골 때릴 겁니다. 일단은 황 CEO가 삼성의 HBM을 사용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직 사용하고 있지는 않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고 현재 테스트 중이다. 퀄리파잉 중이다. 그래 기대가 크다. 그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황 CEO가 그 엔비디아의 그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어요. GTC 2024 이 둘째 날에 지난 19일 전 세계 미디어랑 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겁니다. 아주 젠슨왕 입 한마디에 주가가 아주 들썩들썩 했어요. 이어서 20일날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그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어닝 서프라이즈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지다 보니 반도체 업황의 개선 기대감은 더욱 확산됩니다. 마이크론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데 그 마이크론은 24년 그 회계연도에 그 2분기 매출액 58억 2천만 달러. 이거 얼마에 도대체? 그럼 이게 7조 한 800억 정도 되는가 봐요. 그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매출액이 월가 전망치 53억 5천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 기간 순이익이 7억 9,300만 달러인데 1년 전 23억 달러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조정 그 주당 순이익 EPS가 42센트예요. 42센트. 그러다 보니까 시장조사기관 LSEG에서 그 전망치 25센트보다도 좀 높았다고 해가지고 이 또 주가가 뭐 폭등하는 거야. 마이크론이. 얼마나 웃깁니까? 마이크론도 빌빌거렸는데 좀 실적 좋아졌다고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해버리는 거지. 그 두 회사에 대한 기대감에 외국인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외인은 지난주 GTC 24 이후에 그 삼성전자 주식 쇼핑에 나서는 거야. 그리고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그 외국인은 최근에 6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주식을 2조 9,200억 그냥 계속 모으는 거예요. 주구장창 모으는 거야, 주구장창. 기관 애들도 1조 넘게 막 사들입니다. 그 양아치짓 하던 기관 애들도 막 사들이는 거야. 삼성전자 주가가 이 기간에 1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예전에 10% 빠져가지고 막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10% 이상 올랐습니다. 하이닉스 최근에 4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 애들이 5,583억, 1,226억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10% 넘게 올랐다.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양사가 AI 반도체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은 그 업황 개선 기대감에 주가 상승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D램의 공급 제한과 재고 감소로 메모리 반도체 업사이클 진입도 본격화될 거다. 그런 기업입니다. 본격화될 거다.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수요에 의한 그 의구심이 해소되다 보니 메모리 업사이클을 지지하는 쪽으로 시장 의견이 좀 모아지는 등 투심이 좀 개선되고 있어요. 이어서 D램은 공급 제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사이클은 최소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유지될 거라고 하죠. 이어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도 높이고 있고 금융정보업체에 보니까 3개월 전에 삼성의 목표 주가는 91,9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미래에셋이 또 올리네. 105,000원 딱 올립니다. 목표가.
그 DB금투, 메리츠증권, SK증권 10만 원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차세대 HBM3 12단 제품에 대한 샘플 공급을 경쟁사 대비 수개월 동안 선행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8단에 대한 그 퀄 테스트 승인은 올해 2분기 내에 완료돼서 하반기부터 매출이 이제 발생될 거라고 하는데, HBM 그 열의에 대한 그 과한 우려가 형성시킨 밸류에이션 괴리를 현재 회복할 국면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면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의 경우 그동안 실적 개선이 걸림돌로 작용된 그 메모리 반도체랑 파운드리 실적이 1분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확인할 거래요. 1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1분기 지났어. 근데 하반기부터는 HBM 공급 우려 완화가 좀 기대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삼성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792% 정도 증가해서 5조 한 7천억 정도 보는가 봐요. 시장 컨센이 4조 9,500인데 한 15% 상회하죠.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는 20만 원을 넘네요. 보니까 좀 하이닉스 주가가 잘 오르니까 20만 원 넘고 있고, 그 증권사 중에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발표한 곳이 다올 투자증권입니다. 다올 투자증권이다. 23만 6천 원이네요. 23만 6천 원. 아유, 진하게 졌네요. 23만 6천 원. 하반기부터 반도체 판매량과 가격 모두 이제 반등을 해서 하이닉스 실적이 크게 이제 개선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산업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HBM 사이클을 내년까지 주도할 전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분간 하이닉스가 좀 재미를 볼 것 같아. 재미를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고생을 했는데 HBM 효과를 아주 톡톡히 누리는 재미를 볼 겁니다.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22만 원으로 제시한 SK증권도 있더라고요. AI 강세에 따른 HBM의 높은 성장성, 그리고 하이닉스의 시장 주도적 위치, 이런 걸 보니까 최소 내년까지는 가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HBM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번 초기에 이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격차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설계하고 이제 코 테스트 받고 이제 대량 생산 들어가려면은 빨라도 6개월, 늦어도 한 1년 정도는 거의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하이닉스가 아주 재미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도 빨리 따라가야 돼요. 빨리 따라가야지만이 지금의 실적을 능가하고 주가도 빨리 10만전자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또 빌빌거릴 겁니다.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삼성 주주분들 기분 좋은 또 휴일이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 좀 풀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너무 삼성만 몰빵 때리지 마요. 포트폴리오를 좀 적절하게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좋아하는 분들은 삼성만 하셔도 되는데, 내가 봐도 이제 좀 멘탈이 약하고 그런 분들은 뭐 삼성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업들 한 5개 정도 이내로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기를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항상 분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멘탈이 좀 덜 깨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한다거나 막 횡보하거나 하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계좌가 녹아내리는 거 보기 시작하면은 손에 일이 안 잡힙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 괜히 이상한 방송 듣고 와가지고 막 주식 투자 해야 한다고 철렁철렁 되는 분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점잖게 말 그대로 겸손하게 하는데, 이 갓병아리 분들이 와가지고 뭐 뭔가 좀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 하던데, 행동을 하던데, 이 주식 투자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자만하면은 100% 실패입니다. 자만. 그 자만하는 걸 버려야 돼요. 늘 겸손하고 조심하고 항상 보수적인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도 하고 틈틈이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하셔야 돼요. 천만쌤 영상을 자꾸 들으면서 이제 새로 흘러가는 소식도 한번 들어보고, 또 자기만의 투자 원칙과 투자 있잖아요. 투자 원칙, 자기만의 그 룰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돼요, 여러분.
뭐 지키지도 않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흔들려요. 그러면 반환이 낫죠. 차라리 그냥 예금에 넣어놓는 게 훨 편합니다. 훨 편해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천만센터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